반갑습니다. 오늘로써 11월 마지막 장이 마감이 되었습니다. 이번 11월은 가장 기억에 남는 달이 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오늘도 흥미진진한 소식이 가득합니다. 일론 머스크 같은 경우 땡스기빙 역시 트럼프 대통령과 함께 보냈습니다. 이 영상을 보면 몇 가지 흥미로운 장면을 볼 수 있습니다. 일단 일론 머스크의 위치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바로 옆이라는 점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영상을 보면 남성분들은 모두 정장을 입고 있는데 일론 머스크 혼자 캐주얼한 티셔츠를 입고 있죠. 그리고 이 티셔츠에 X 문구가 그려져 있습니다. 유일하게 캐주얼한 의상의 트럼프 대통령 옆자리, 일론 머스크가 가지는 중요성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장면입니다. 그 밖에 단체 사진도 확인이 되었습니다. 지금 보시는 이 계정 같은 경우 실제 베론 트럼프 계정이 아니라 패러디 계정입니다. 그래서 위에 적혀져 있는 문구가 공식적으로 베론 트럼프가 적은 문구는 아니지만 이 사진을 보게 되면은 트럼프 일가 가족 사진인데 여기에 일론 머스크가 등장한다는 것도 확인할 수 있죠. 사실상 가족이 되었다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 모임과 관련해서 일론 머스크가 공식적인 글을 남기기도 하였습니다. 베론과 의식과 비디오 게임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었다 라는 일론 머스크의 글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 밖에 웃음을 자아내는 영상이 확인되기도 하였습니다. 저는 저크버그와 어디서든 언제든지 어떤 규칙으로든 싸울 것입니다 라고 말하며 아주 천진난만한 미소를 짓고 있습니다. 저커버그도 마라라고를 방문한다 라는 소식이 들려왔었는데 바로 이를 대비해서 이런 메시지를 남긴 것 같습니다. 또 일론 머스크 같은 경우 과거 FSD를 테스트하며 저커버그 집을 찾아간 적도 있기 때문에 언젠가는 일론 머스크와 마크 저커버그의 정식 경기 볼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리고 아주 중요한 소식이 전해지기도 하였습니다. 바로 우크라이나 젤렌스키 대통령의 주요 발표입니다. 이 영상도 확인하겠습니다. 하지만 전쟁을 멈추려면 우리가 통제하고 있는 우크라이나 영토를 나토의 우산 아래 두어야 합니다. 그것이 우리가 빨리 해야 할 일입니다. 그러면 우크라이나는 외교적으로 영토의 다른 부분을 되찾을 수 있습니다. 젤렌스키 대통령이 처음으로 전쟁을 멈추기 위해서 우크라이나 영역 일부를 포기할 의사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런데 타이밍이 참 흥미롭습니다. 이제 조금 있으면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하게 되는데 그 취임 전에 이전까지 아주 완강한 태도를 보이던 영토 문제에 대해서 한 걸음 양보를 한 것입니다. 과거 일론 머스크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서로 알고 있는 늙은 사람들을 위해 서로 모르는 젊은이들이 싸우며 죽는 것이 전쟁이다. 이게 2023년 11월 9일 렉스 프리드먼 팟캐스트에 등장해서 했던 말입니다. 그리고 2024년 3월 말 우크라이나가 전쟁을 멈춰야 된다라고 강권하기도 하였습니다. 이때만 하더라도 일론 머스크가 러시아 편이냐며 엄청나게 많은 욕을 먹었죠. 일론 머스크가 이런 제안을 했던 2024년 3월 30일 이때 러시아가 점령한 우크라이나 영토를 나타내고 있는 지도입니다. 그리고 이 지도는 지금 러시아가 장악하고 있는 우크라이나 영토입니다. 많은 시간이 흘렀지만 사실상 변한 건 없고 조금의 추가 영토를 잃은 걸 볼 수 있습니다. 단순히 영토만 본다면 큰 차이가 없는 것 같지만 그 시간 동안 수많은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젊은이들이 목숨을 잃기도 하였습니다. 그리고 이런 전쟁을 멈추길 제안하였던 일론 머스크는 엄청나게 욕을 먹었죠. 하지만 대통령이 바뀌자마자 평화 협상을 준비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과연 무엇이 더 나은 선택이었을까? 올해 3월만 하더라도 일론 머스크가 전쟁 협상을 이야기하면 욕을 먹었었는데 과연 이게 잘못된 것이었을까? 일론 머스크가 전적으로 지원하여서 트럼프가 당선이 되었는데 취임식을 앞두고 평화 논의가 일어나는 현실 과연 우연이었을까? 모두가 고민해볼 가치가 있는 내용입니다. 그 밖에 또 흥미로운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JP 몰건 같은 경우 테슬라를 상대로 소송했던 내용을 취하하였습니다. 이 소송의 역사도 알고 나면 아주 흥미롭습니다. 이 소송은 아주 과거로 거슬러 올라가게 됩니다. 일단 테슬라가 JP 몰건에게 워런트를 판매하였습니다. 워런트라고 하면 쉽게 생각하면 회사가 발행하는 장기 콜옵션이라고 생각하면 거의 정확합니다. 그래서 워런트도 콜옵션처럼 행사 가격을 가지고 있죠. 여기서 행사가라고 하면은 정해진 가격에 테슬라 주식을 구매할 수 있는 권리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워런트를 구매하게 되면 미리 약속한 금액, 이걸 행사가라고 하죠. 이 금액에 미래의 테슬라를 매수할 수 있기 때문에 행사가가 낮으면 낮을수록 워런트의 가치는 더 높아지게 됩니다. 그런데 과거 일론 머스크가 논란이 되는 게시글을 남기기도 하였습니다. 테슬라가 현재 풀려있는 주식을 $420에 매수해서 비상장 기업으로 돌아갈 자금이 마련되어 있다라는 글을 일론 머스크가 남깁니다. 그리고 이를 본 JP 몰건 같은 경우 일론 머스크의 이런 발언이 테슬라 주식의 변동성을 높였기 때문에 행사가를 조정해야 된다 라고 말을 하면서 마음대로 행사가를 낮춰버립니다. 이걸 보면 일론 머스크가 가만히 있을 리가 없죠. 미리 정해놓은 행사가가 있는데 내가 게시글 하나 올렸다고 이 행사가를 조정해서 돈을 더 달라고 하니까 이게 뭔 날강도 짓이냐 라면서 소송이 아주 장기간 이어져 왔는데 또 대통령이 바뀌기 직전에 JP 몰건이 알아서 꼬리를 내리게 됩니다. 조금 있다가 또 하나의 내용을 더 살펴보겠지만 과거 일론 머스크가 예상했던 내용은 모두가 현실이 되고 있고 일론 머스크를 상대로 싸움을 걸었던 사람들은 모두 패배하고 있는 아주 흥미로운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영상은 중국 테슬라 현지 상황입니다. 네, 이 사람들 붐비는 것만 보면 마트에서 특별 할인하는 것 같은데 놀랍게도 테슬라 차량을 사기 위해서 줄 서고 있는 중국인들의 모습입니다. 이처럼 4분기 대박이 거의 확정되어 있는 상황인데 테슬라 판매량이 오히려 올해 줄어들 것이다 라고 헛소리가 판치던 게 불과 반년 전입니다. 중국뿐만이 아닙니다. 지금 보시는 건 LA 오토쇼인데 역시 테슬라 부스에는 사람들이 바글바글한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분위기가 사뭇 다른 기업들이 많이 존재합니다. 폭스바겐 같은 경우 약 6,000대의 신차가 판매되지 않아서 야외 주차장에 그대로 방치되어 있는 사진이 확인되고 있고 일부 차량은 1년 넘게 판매가 되고 있지 않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얼마 전 다루었던 중국 자동차 제조사의 대금 결제일과 관련된 내용이 계속해서 더 많은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지금 이 내용을 한국어로 번역한 이미지입니다. 이걸 보게 되면은 세 가지 그룹으로 나뉘어져 있는데 사실 여기 위쪽 그룹 같은 경우는 결제 대금을 190을 넘겨서 지불하는 집단입니다. 사실상 깡패 집단 혹은 건달 집단이 되죠. 내가 납품을 해줬는데 270일 뒤에 돈을 준다. 190일 뒤에 돈을 준다. 정상적인 비즈니스 관계가 아니다라는 게 너무나도 명확하죠. 중간 그룹 같은 경우 110일을 넘기고 있습니다. 이것도 117일 정도는 그래도 마지노선인데 170일은 좀 심하죠. 그래서 여기는 양아치 집단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깡패 집단 같은 경우 작년과 비교했을 때 결제 대급일이 점점 더 길어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한결같죠. 양아치 집단 같은 경우 질의를 제외하고 결제 지급일이 더 길어지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마지막 그룹 같은 경우 그나마 좀 정상적인 범주에 들어가는데 그 안에서도 테슬라가 독보적인 지위를 보여주고 있고 결제 지급일이 더 짧아지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테슬라 차이나 부사장인 그레이스 타오 씨께서 추가 글을 남기기도 하였습니다. 공급업체에게 빠르게 대금을 지급하는 게 가격을 꼭 올리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공급업체의 이익을 보호함으로써 고객들에게 오히려 더 뛰어난 제품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이런 글을 보는 공급업체 사장님들의 마음이 어떨지 보지 않아도 너무나도 뻔합니다. 당연히 테슬라와 일을 하는 것을 더 선호하게 됩니다. 이처럼 테슬라와 일하기를 선호하는 공급업체가 늘어나게 되면 더 뛰어난 제품을 테슬라는 손쉽게 확보할 수 있게 됩니다. 단순히 양적인 부분만 보게 된다면 중국 자동차 시장은 아주 빠르게 성장한 것이 사실입니다. 하지만 어떻게 성장했는지 그 과정을 보게 된다면 사실상 양아치와 깡패 짓거리를 하며 속이 골마 터지고 있는 중국 기업과 내실을 더 다지면서 성장하고 있는 테슬라는 아주 큰 차이가 있다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 밖에 IEA에서도 추가 보고서가 확인이 되었습니다. 지금 보시면은 태양광 패널이 얼마나 빠르게 성장하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노란색과 주황색이 태양광 패널을 통해서 생산되는 전력량을 의미하는데 벌써 엄청나게 증가하였지만 2030년까지는 새롭게 증가하는 전력 생산량의 80%가 태양광을 통해서 충당될 것이라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 역시 일론 머스크가 예상했던 내용과 그대로 일치합니다. 미래의 전력원은 태양광 패널이 될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중요해지는 것이 있죠. 바로 에너지 저장 장치입니다. IE에서 만든 영상의 일부를 보겠습니다. 세계는 새로운 시대로 접어들고 있습니다. 전기의 시대입니다.
IEA의 대표적인 세계 에너지 전망 보고서에 따르면 최근 몇 년간 전 세계 전기 사용량이 총 에너지 수요의 2배의 속도로 증가했습니다. 하지만 앞으로 10년 동안은 6배 더 빠르게 성장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저배출 에너지원이 새로운 에너지 시대를 정의할 것입니다. 그러나 청정 에너지가 계속해서 빠르게 성장하기 위해서는 전력망과 저장 시설에 대한 더 많은 투자가 필수적입니다. 테슬라 에너지 저장 장치 같은 경우 2025년부터 중국에서도 생산이 시작됩니다. 생산하는 모든 제품을 다 판매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미래이고 지금 또 에너지 저장 장치의 마진이 아주 높은 수준인데 이 수준이 유지될 수 있을지 혹은 소폭이나마 더 올라갈 수 있을지가 주요 관전 포인트가 됩니다. 지금 보시는 영상은 홀마스 카달로그 씨가 공유한 테슬라 FSD를 통한 사실상 로봇 택시 서비스입니다. 이 영상을 보게 되면 앞쪽에 택시를 기다리고 있는 손님이 있습니다. 본인의 차량을 이용해서 택시 서비스를 제공하는데 그 과정에서 FSD가 사용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영상 같은 경우도 상당히 빠른 배속으로 진행이 되고 있는데 전체 영상은 3분이 넘어갑니다. 이 전체 영상이 진행되는 모든 시간 동안 FSD가 첫 시작부터 목적지까지 완벽하게 운행을 진행합니다. 최근 들어서 중국의 자율주행과 테슬라의 자율주행에 대한 차이를 묻는 분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사실 이와 관련된 내용은 말 그대로 10번 이상 다루기도 하였습니다. 단순하게 자율주행이 진행되면서 옆에서 추가 사운드로 와 대단하다 라는 말에 휘둘릴 게 아니라 자율주행이 진행되는 모습을 비교해보고 스스로 판단하는 능력이 필요합니다. 옆에서 잘한다 소리에 마음이 흔들려서 관련 내용을 찾아보거나 객관적인 주행 능력에 대한 비교를 하지 않는다면 테슬라에 대한 장기 투자는 절대적으로 불가능합니다. 노이즈는 과거에도 있었고 미래에도 존재합니다. 구조적으로 자율주행이 완성되기 위해서 어떤 과정을 거쳐야 되는지 이와 관련된 내용은 허니잼 채널에서 10번 이상 다루기도 하였고 또 관련 내용은 스스로 찾고자 하는 의지가 있다면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만약 그런 의문이 드신다면 꼭 한번 직접 확인하는 습관을 길러야지 노이즈에 휘둘리지 않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샤오펑의 자동주차 영상과 함께 오늘 영상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또 함께 해주신 분들 감사드리며 즐거운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